자, 이제 인수분해 파트. 예, 기본 문제 80번 문제는 그러니까 숫자를 보면 이게 약간 느낌이 좀 와야 돼요. 위에는 1044가 보이고 아래도 1044가 보이고 뒤에 8이 보이는데 1044랑 8은 숫자 간격이 너무 큰 데다가 둘이 연관성이 별로 없는 숫자죠. 하다못해 뭐 여기에 243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9가 있어. 그럼 관계가 있는 거야. 243은 3의 4제곱이고 3의 5제곱이고 뭐 예를 들어 9는 3의 제곱이기 때문에 밑을 3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겠지만 얘네들은 숫자 크기도 너무 차이가 나는 데다가 뭐 특별히 뭐 8과 144의 연관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약간 별개 개체로 그리고 위에 이제 세제곱 붙었잖아요. 근데 8이 보니까 2의 세제곱이네 얘가. 뭔가 눈에 보이죠? 뭐가 눈에 보여?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보여요. 근데 이 식이 원래는 두 가지로 표현되잖아요. 하나는 곱셈공식 변형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3 내려오고 앞뒤함 곱하고 앞에 있는 가로 한 번 더 써주고 이렇게. 아니면 인수분해 공식 3차 떼고 A 플러스 B 인수분해니까 바로 이어서 곱해야 됩니다. A제곱 둘을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의 합 이렇게. 근데 이 케이스는 위에 있는 곱셈공식 변형이 적절한가요? 아니면 이 밑에 있는 인수분해가 적절합니까? 이게 지금 분수식이잖아. 분수식이면 인수분해가 적절해? 곱셈공식이 적절해? 인수분해가 적절한 거야. 곱이잖아. 분수니까 위아래 약분을 해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곱하기 형태로 묶여있는 인수분해가 좀 더 적절한 겁니다. 그럼 아래는 뭐가 보였어야 되냐면 1044 위에는 1044와 그 다음에 여기는 4는 2의 제곱이겠죠. 안 그래요? 그럼 여기는 위에 있는 걸 통틀어서 위아래를 통틀어서 약간 이런 개념인데 1044를 뭐 A로 본다면 2는 B로 보자는 얘기죠. 그럼 분자값은 아까 말한 A3차 플러스 B3차가 되고 아래는 A제곱 마이너스 여기 2와 얘를 곱한 음수를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죠. 분자값을 그대로 위에 있는 것처럼 인수분해 하십니다. A 플러스 B 앞에 거 제곱 둘을 곱해서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 썼더니 이렇게 그대로 약분이 되죠. 분모에는 얘는 1에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되고 남는 게 A 플러스 B A가 1044 플러스 B가 2 합치면 1046 네, 이렇게 풀어지 A3차 마이너스 B3차 식 2개 식 2개 곱셈공식이라면 A 빼기 B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붙고 3 내려오고 앞뒤함 곱하고 앞에 있는 가로 다시 쓰고 인수분해라면 3차 떼고 바로 이어서 곱하죠. 2차 둘을 곱해서 부호 반대 끝에 그 제곱이에요. 역시나 밑에 있는 문제도 곱셈공식보다는 인수분해로 위아래를 적절히 치환해서 위아래 똑같이 위에 있는 것처럼 약분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말했잖아요. 잘 안 나오는 인수분해 공식이지만 한번 나올 때마다 사람을 당황하게 만든다고 했죠. 하지만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하면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 공식이에요. 책 보시고 다시 공부하세요. 네, 저걸 분배하면 저게 나오고 저걸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합과 곱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 여기서부터는 인수분해가 아니고 곱셈공식 변형 쓰는 거죠. 이거는 인수분해 이렇게 내려올 때는 곱셈공식 변형. 얘네들이 이제 묶는 거죠. 이렇게.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지금 합과 곱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합곱을 쓰셔야 돼요.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xy 거기에 얘가 붙는 거죠. 플러스 xy 이렇게 앞에 있는 가로가 만들어져 있다면 뒤에 있는 가로는 역시나 얘네들이 묶으면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xy 근데 여기 이거 붙었죠. 마이너스 xy 이렇게. 근데 숫자 대입하면 되네요. 3의 제곱 9 얘는 마이너스 2xy 플러스 xy니까 마이너스 xy죠. 마이너스 xy 곱하기 3의 제곱 9 마이너스 3 곱하기 xy 마이너스 1
네, 이걸 계산하시면 이제 정답이 되겠죠. 밑에 있는 문제. 이제 차와 곱이 나와 있는 상태에 이제 이거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거 항이 4개짜리네요. 위에는 항이 3개지만 곱셈 공식을 알고 있거나 인수분해 공식을 알고 있는 케이스고, 얘는 항이 4개짜리야. 근데 이런 항이 4개짜리 인수분해가 공식으로 주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 공통인수 찾고, 공통인수 없으면 공식 찾고, 공식으로 안 찾으면 그때부터는 항의 개수에 따라서 인수분해하라고 그러죠. 항 4개짜리 인수분해는 보통 제곱항 3개 찾던지 아니면 2개 짝짓던지. 근데 제곱항이 3개 아니죠. 뭐 x 4제곱이야 제곱의 제곱으로 보고, y 4제곱이야 제곱의 제곱으로 본다 하더라도 나머지가 제곱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곱항 3개짜리가 아니라면 결국 2개 짝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2개 짝짓습니까? 이렇게 2개 짝지으면 되긴 하겠지만 좀 복잡한 형태가 될 것 같고,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잘못 봤네요. 되지도 않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짝지어 볼까요? 이렇게. 그럼 x 세제곱이 묶여 나오죠. 그럼 얘는 x 하나 남고, 얘는 x 세제곱 빠져나가면 마이너스 y가 하나 남고 이렇게 2개 짝지으면 플러스 y 세제곱을 빼내면 여기는 y가 하나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x가 하나 남죠. 이렇게 되면 모양이 안 맞네. 얘는 x-y인데 얘는 y-x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뒤쪽에 있는 얘를 음수를 끄집어내서 이 모양을 맞춰야 되니까 x세제곱 x-y 한 다음에 여기서 음수를 빼내요. 그럼 마이너스 빠져나가고 y세제곱 앞뒤 순서가 바뀌죠. 이렇게. 그럼 이제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x-y를 빼내게 되고 남은 거는 y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여기는 그냥 쓰면 되고, 근데 얘를 계산할 때 2가지죠. 곱셈 공식 변형할 건지 아니면 합차로 계산할 건지, 아니 곱셈 공식 변형할 건지 아니면 인수분해 공식을 쓸 건지. 뭐가 적절합니까? 또 보여줘야 돼요? 곱셈 공식 x-y의 전체 세제곱에 플러스 3xy, x-y 이거를 쓸 건지 아니면 3차 공식에 인수분해한 것, 이렇게 인수분해한 다음에 이거를 쓸 건지. 어떤 게 나와요? 이거는 위 거 아래 거. 이건 위 거. 얘는 차와 곱만 알면 되지만 얘는 차에다가 곱에다가 제곱의 합도 알아야 되잖아. 제곱의 합이 안 나와 있거든요. 후회된다는 얘기잖아. 귀찮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 선택합니다. 그럼 이걸 갖다 붙이게 되면 x-y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3xy, x-y 이렇게 숫자 대입하면 돼요. 5 곱하기 5의 세제곱 125 플러스 3 곱하기 xy 마이너스 8 곱하기 x-y 5. 요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 계산은 여러분이 하실 테니까. 자, 다음 다항식에서 인수인 것을 고르시오. 항이 2, 4, 6개짜리죠? 항 6개짜리 인수분해는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일단 문자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한 문자로 내림차순. 그 문자를 선택할 때는 차수가 낮은 거를 선택. 그래야 항의 개수가 줄기 때문이죠. x의 최고창 3차, 그 다음에 y의 최고창 2차, z의 최고창 2차. 그러면 그냥 y를 묶는 걸로 합시다. x는 너무 차수가 높으니까. 그럼 y가 제곱이 최고창, 얘랑 y 제곱 있죠. 그럼 y 제곱을 뺍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개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z. 그럼 y의 2창 계산했고, y의 1창, 여기 y의 1창, 여기 y의 1창이 있죠. 그럼 마이너스, 저기도 똑같이 y를 빼내게 되면, 일단 y만 빼볼게요. 마이너스 z의 제곱, 플러스 xz, y. 자, 그 다음, 이렇게 2개가 나머지 y가 없는 상수항들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x가 겹치죠. 그래서 x를 빼냅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z제곱이 남아요. 이렇게. 자, 그냥 눈이 이제 천천히 보여드릴게.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z가 보이죠? 그럼 뒤에도 어딘가에 마이너스 x 플러스 z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 보니까 z가 묶이네, 얘는 또.
z만 묶어보면 마이너스 z 플러스 x가 되죠. 이렇게. 여기는 합차네. 제곱 마이너스 제곱 x 마이너스 z x 플러스 z. 여기 위치 좀 바꿀 수 있죠. 마이너스 z 플러스 x는 x 마이너스 z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여기 x 마이너스 z, 여기 x 마이너스 z, 얘도 x 마이너스 z면 좋겠네요. 근데 부호가 안 맞으니까 바깥으로 마이너스를 빼냅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z가 되죠. 이렇게 플러스 z, x 마이너스 z, y 플러스 x 마이너스 z, x 플러스 z. 여기 x 빠졌네요. 네, x 이렇게. 자, 그리고는 공통인수 x 마이너스 z를 빼냅니다. 자, 남은 항을 쫙 모아서 쓰시면 되겠죠. 모으면 마이너스 y. 근데 마이너스 y를 끌고 다니는 건 좀 그렇잖아요. y에 대한 최고창인데. 그러니까 음수를 같이 이렇게 빼냅시다.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z를. 그럼 얘는 yz가 남고 y제곱이 남고 얘는 x 마이너스 z가 빠져나오는데 음수를 뺐다는 얘기는 가지고 있는 항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겠다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zy가 남아요. 얘도 x 마이너스 z랑 음수를 빼내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z 이렇게 남습니다. 자, 공통요소를 묶어냈더니 중괄호 안에 남아있는 항이 몇 개짜리가 됐어요? 항이 3개.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에 대한 항이 3개? 그러면 당연히 이거죠. YY. 우리 많이 하는 거. 위아래 곱. 고맙게도 인수분해가 되어 있죠. 물론 이게 자기 자신과 1이 곱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번 쪼개볼게요. 이게 나와야 되니까 x 플러스 z를 곱하면 이게 되죠. 근데 부호가 음수가 붙었다는 얘기는 둘 중 하나에 마이너스를 가져가야 돼요. 당연히 z가 있는 쪽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z가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 가로 쳐야 된다. 이거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이 항 전체 음수가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플러스 가야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하면서 위아래 y 앞에 있는 개수는 얘네들이 더했을 테니까 얘네들이 더하면 플러스 x랑 마이너스 x 지워지고 마이너스가 분배되면 마이너스 z가 나오죠. 이게 딱 나와요. 이 부분이. 그럼 이 상태는 인수분해 잘 됐으니까 이렇게 묶어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남은 거는. 이렇게 묶어서 인수분해 마무리한다. 이제 쓰죠. 앞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z가 있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x가 있고 여기는 y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분배합시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z 이렇게 있다는 뜻인데 이 앞에 음수가 조금 보기 불편하죠. 네. 모양상 적절한 데다가 좀 분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이너스는 여기 x 마이너스 z나 z 마이너스 그러니까 x 마이너스 z 혹은 z 마이너스 x 이런 게 지금 보기 안 나와 있죠. 그렇지? 그럼 얘는 지금 의미가 없으니까 이 마이너스는 나중에 얘가 아닌 다른 어딘가에 필요한 데다 분배하도록 합시다. 일단 찾아볼게요. x 플러스 y 있나요? 네, 여기 있네. 그럼 x 마이너스 y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x 플러스 z는 없어요. y 마이너스 z는 없어요. 이게 좀 비슷한데 이 음수를 여기다 분배해 볼까요? 왜냐면 지금 x 앞에 부호가 안 맞으니까. 그 마이너스를 여기다 분배하게 되면 이 가로는 x 마이너스 y 플러스 z 이렇게 써줬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에 항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서 묘하게 안 맞네요. 네, 이것도 묘하게 안 맞아요. 되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삼각형 세변 길이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이거 어떤 삼각형입니까? 를 묻는데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에서 딱히 얻어낼 게 없죠. 결국은 인수분해하는 얘기예요. 뭔가 곱의 형태를 묶어서 그들의 곱의 관계를 통해서 능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곱이 0이 되는 케이스를 통해서 이게 어떤 삼각형인지 추론해봐라 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제 저걸 어떻게 인수분해해야 할지 고민해야 되는데 항이 둘, 넷, 6개짜리 문자는 여러 개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 차수를 보니까 A의 최고창이 2차 나머지는 다 3차 A로 묶는 거죠. 그럼 A 제곱항 여기 있고요. A 제곱항 여기 있습니다. 그럼 묶어내면 A 제곱항을 묶어냈을 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A 제곱 음수는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처리합시다. 그럼 얘네들이 지워졌고 나머지 A의 1창 근데 A가 안 보여요. A의 1창 없이 나머지는 몽창 다 A가 없는 상수항으로 정리된다는 얘기죠.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플러스 B
b제곱 c 플러스 bc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부터 항이 몇 개짜리인 겁니까? 항이 몇 개짜리로 바뀐 거예요? 2개짜리로 바뀐 겁니다. a 제곱항이 있는 것, a가 없이 상수항만 있는 것. 그럼 항이 2개. 항 2개 인수분해는 다시 머릿속 굴려봐. 이게 공통인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인수분해 공식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지. 그럼 항의 개수에 따라서 여러 개 문자에 총 항이 6개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했어. 항이 2개로 바뀌었네? 이제부터는 항 2개짜리 인수분해를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항 2개짜리, 그럼 머리가 떠올라야 돼. 항 2개짜리? 아, 제곱 마이너스 제곱. 이런 거. 제곱 마이너스 제곱. 전혀 둘은 공통인수가 없으나 이게 합차로 이렇게 묶이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 아니면 이 케이스가 아니라면 공통인수로 묶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항이 2개인데 여기는 제곱항이 있지만 이게 제곱수인지 잘 모르겠고 더더군다나 D는 제곱항 처리도 안 돼 있잖아. 그럼 제곱항이 있는 케이스는 일단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2개 짝지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런 거. X 아주 간단한 내용.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계산법. 그럼 X를 묶으면 Y-Z 공통인수 찾아내라는 얘기잖아. 앞뒤에 있는 항의 공통인수 누가 봐도 이거 아니야? 이게 고민거리야? 누가 봐도 이거지. 뒤에 A가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A로 묶습니까? 그럼 이 뒤에서 분명히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모양이나 혹은 B 플러스의 모양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음수를 빼내면 되니까. 아, 그렇구나. 음수를 빼내면 B 플러스를 찾아야 되겠구나. 왜냐면 다 양수니까. 그럼 뒤에서 어떻게 B 플러스를 찾지? 그럼 뒤에 거를 다시 B 플러스를 찾아내야 되는데 다시 뒤를 보니까 항이 몇 개짜리예요? 항이 4개짜리잖아. 다시 항 4개짜리라는 얘기야. 복합적인 문제죠. 문제는 아직 엄청 어렵거나 그렇진 않지만 항이 6개짜리를 분류했더니 항 2개짜리. 근데 항 2개짜리를 또 인수분해 하려다 보니까 이 가로 안에서 항 4개짜리를 다시 인수분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항 4개. 다시 배운 그대로. 제곱항 3개? 아닌데? 그럼 2개 짝짓는 거지. 2개. 뭐 이렇게 2개 짝지어도 돼. 상관없죠. 이렇게 돼도 이거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짝지어 본다면 B제곱으로 묶여요. B 플러스가 남고 플러스 이렇게 2개 짝지으면 C제곱으로 묶입니다. 그러면 B 플러스가 남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케이스라는 얘기죠. 아니요. 가로 잘못 쳤죠? 이렇게 되어 있는 케이스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B 플러스 B 플러스를 일단 여기서 묶어내야 되는 거죠. 그럼 B 플러스 1을 묶어내면 얘는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럼 앞에 거랑 묶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B 플러스 1을 공통인수로 묶어냅니다. B 플러스 2. 그러면 남은 건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이거 없어지면 얘가 남죠? 플러스 1에다 분배봐요. 어차피 이것만 남을 테니까 이렇게 쓰시면 될 겁니다. 그럼 2개의 가로를 곱해서 0이 되려면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돼야 될 텐데 이게 0이 될 수 있나요? 왜죠? 그렇죠. 세 변의 길이는 양수값이잖아요. 양수 2개 더해서 0 될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탈락. 그럼 결론은 여기네요. 그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0. 따라서 여기서 마이너스 A제곱을 2항을 하게 되면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거 언제 나오는 식이에요? 피타고라스 할 때 나오잖아. 이게 어떤 모양일 때죠? 직각삼각형인데 누가 빗변인?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그래서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혹은 보통은 이 변 A가 바라보는 쪽에 각 A가 존재하죠. 대각 대변의 관계니까. 그럼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나오나 아니면 변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을 찾는 겁니다. 네, 4번이 정답이네요. 이거 보면 느낌이 보이죠? 쟤 보면서 뭔가 하나 빠졌잖아? AB의 관계, BC의 관계는 있는데 C와 A의 관계는 안 나오잖아요. 얘네들이 연립하면 보통 C와 A의 관계도 나오죠. 보통 빼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빼야지만 B가 지워지고 AC에 대한 관계가 나오죠.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해놓읍시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식 보니까 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짜리 또 한 문자로 내림차수. 근데 이건 다 2차기 때문에 알파벳 순서대로 A로 묶습니다. A제곱, 여기 A제곱. 묶어내면 B 플러스 C A제곱. 왠지 B 플러스가 또 나올 것 같은 느낌.
다음 A가 있는 1창 여기. 그럼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그러면 B 마이너스 C, B 플러스 C 이렇게 묶이겠죠. 그다음 나머지 이렇게 두 개인데 여기서 다 BC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BC를 빼내게 되면 여기 뭐가 남나요? B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B가 남죠. B 두 개 C 하나잖아. 그래서 B 하나 C 하나 빼면 B가 남는데 음수를 빼나갔으니까 플러스 B만 남고 여기는 플러스 C가 남는 거죠. 이렇게 남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공통인수는 B 플러스입니다. B 플러스를 빼내요. 그러면 A제곱 여기는 플러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C 이렇게 남죠. B 플러스 값은 알아요. 이게 5라는 거를. 근데 나머지를 써먹으려면 여기가 뭔가 좀 더 된다는 얘기잖아. 좀 더 해봅시다. 근데 이 안을 보니까 항이 몇 개예요? 3개. 근데 이게 2차항이잖아. 보나마나 AA의 곱이겠죠. 이쪽은 BC의 곱이겠네요. 음수 붙었네? 둘 중에 한쪽에다 마이너스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누구한테 줘야 돼요? C한테 줘야 되겠네요. C의 음수가 붙었잖아. 됐나요? 그럼 묶어보면 앞에는 B 플러스 C, 그 다음 A 플러스 B, 그 다음 A 마이너스 C. 순서대로 다 나와 있죠? 5 곱하기 A 더하기 B, 3 곱하기 A 빼기 C,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0. 네, 이렇게 하나 쉬워. 위에 있는 거와 아래에 있는 거에 대한 관계를 이해해야 되겠죠. 100일 플러스 1, 111. 무슨 관계일까요? 위는 뭐고 아래는 뭘까요? 만약 내가 100을 A로 둔다면 위에는 뭐라 써야 되죠? A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겠죠. 100, A, 101, 100보다 1 큰 숫자, A 플러스 1. 얘를 분배하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X로 둡시다. 위랑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X로 둔다면 위에 있는 분자는 이게 X 플러스 1 플러스 1. 분자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뭔가 얘가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저 모양이 보이지? 그럼 분모는 111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111은 자, 봐봐. 여기는 100을 X로 두게 되면 분자가 얘랑 관련되는 게 나오긴 하지. 근데 분모를 봐봐. 111은 그걸 뭘로 둬야 되는 거예요? X에다가 11을 더한 값이잖아. 근데 이걸 여기다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게? 분자 값은 느낌이 확 왔는데 분모 값이 갑자기 확 사그라들지.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지? 미지수를 잘못 뒀다는 얘기예요. 잘못 둔 겁니다. 그럼 어디다가 미지수를 둬야 되는 겁니까? 100이 아니고 10에다가 미지수를 뒀었어야 돼요. 10에다가 X를 둬봅시다. 됐니? 그럼 100은 뭐라고 써야 돼요? X제곱. 101은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111은 그럼 뭐가 되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111은 100 더하기 10 더하기 1인데 100이 아까 말한 X제곱이고 10이 X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미지수를 둬보면 상황이 급반전합니다. 분자는 X제곱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 분모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됨에 따라 분자가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분모가 이제 눈에 보이네. 그죠? 분자 저거 따라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전 사실 이거 써뒀지만 우린 몰라도 알잖아. 공식을. 분자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걸 위아래 약분되네 이렇게.
남는 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남고 x제곱은 100, x는 10. 정답 91.